네, 안녕하세요. 오늘도 반갑습니다. 오늘 주식시장 보시면서 진짜 짜증나신 분들 많으시죠? 네, 저도 좀 아침에 열어보고 그냥 바로 닫긴 닫았는데, 주식하다 보면 하루 1%, 2% 빠지는 거야 흔한 일이죠. 그리고 또 한 3, 4% 하락도 가끔 나옵니다. 근데 시장이 거의 마이너스 10% 빠지고, 서킷 브레이커까지 발동됐다? 이건 솔직히 자주 보는 장면은 아니에요. 근데 또 요즘에 이런 장면이 꽤 있어서 또 아는 한 일이다 라고 얘기하기는 좀 그렇게 이야기하기도 좀 그렇죠. 근데 이게 정상적인 시장은 아닙니다. 아무리 생각을 해도 이게 지금 마이너스 10%를 이게 왔다 갔다 하고 서킷 브레이커 걸리고 지금 보통 장은 아니다. 이게 지금 있잖아요. 이렇게 장이 한번 요때 떨어지고 나서 다 이틀 안에 살려줬어요. 얘네 한 번은 진짜 여기까지 골파고 내려갑니다. 그게 뭐 언제일지 모르죠. 그 단지 우리는 예측을 하고 준비를 할 뿐이죠. 음. 그래서 이미 장 끝나고 많은 분들이 아니면 또 장 중에 많이 생각하셨을 거예요. 아, 도대체 왜 이렇게 빠지냐? 아, 무슨 큰일 난 거 아니냐? 아니, 미국은 그렇게 안 빠졌다는데 왜 우리만 이러냐? 그래서 이것저것 이유를 찾아볼 것도 없죠. 대충 뭐 보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전체적으로 일단 많이 올랐다. 비정상적으로 많이 올랐다. 그럼 코스피는 이해를 하겠어요. 코스피는 많이 올랐으니까. 그럼 코스닥은 왜 그래요? 음, 뭐 고래 싸움에 새우등 터지듯이 그냥 전체적으로 시장이 다운이 되니까 코스닥은 그런 건데. 그래서 이것저것 이유를 이야기를 하면 뭐 미국 때문이죠. 그리고 금리 때문이고 세금 때문입니다. 이렇게 한마디로 설명하기에는 조금 부족합니다. 왜냐하면 시장이 하루에 마이너스 10% 가까이 무너질 때는 보통 이유가 하나예요. 뭐 전쟁이 났다거나 뭐 여러 가지 아니 한 가지 이유가 이렇게 좀 강하게 있는데 여러 가지가 지금 시장은 여러 가지가 겹치면서 투자 심리가 무너지고 거기에 수급까지 꼬여야 이런 장이 나오는 경우라고 할 수 있죠. 먼저 많이 이야기하는 게 미국 기술주 하락입니다. 뭐 최근 미국 기술주들이 흔들리면서 투자 심리가 위축됐다는 이야기도 있고, 근데 이건 맞는 이야기죠. 왜냐, 국내 증시는 미국 기술주와 연결성이 굉장히 높아요. 특히 최근 시장을 끌고 왔던 삼성전자나 SK 하이닉스를 보면 생각을 해보세요. 결국 AI 기대감으로 강하게 올라왔던 종목들입니다. 그죠? 그리고 그 AI 시장의 중심에는 미국 빅테크 기업들이 있죠. 그러니까 미국 기술주가 흔들리면 우리 반도체주도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여기까지는 맞죠. 근데 잘 생각해 보세요. 미국 시장이 응? 조금 흔들렸다고 우리가 거의 10% 가까이 빠질 정도냐? 저는 솔직히 그것만으로 설명이 안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두 번째로 나온 이야기가 금리예요. 금리. 미국 금리 인상 가능성이 다시 언급되면서 시장이 불안해진 거죠. 이것도 영향은 있습니다. 왜냐하면 금리가 올라가면 위험 자산보다 안전 자산을 선호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그런 움직임이 나타날 수밖에 없죠. 특히 성장주나 기술주가 이런 영향을 많이 받죠. 그런데 이것도 사실 시장에서 늘 나오던 이야기다. 금리 이야기는 하루 이틀 나온 게 아니죠. 그래서 이것만 가지고 또 10% 가까운 폭락을 설명하기에는 역시 부족하다. 그러면 그 다음은 미실현 수익 가세 논란입니다. 쉽게 말하면 아직 팔지도 않은 주식의 평가이기에 세금을 부과할 수 있다는 이야기인데, 물론 실제 정책이 되는 것과 논의가 나오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죠.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 하지만 시장은 원래 가능성에도 반응하죠. 특히 시장이 불안할 때는 더 좀 예민하게 반응을 해요.
원래 강한 장에서는 웬만한 악재도 무시합니다. 근데 시장 분위기가 흔들리기 시작하면 작은 뉴스에도 크게 받아들이게 됩니다. 그래서 투자 심리에는 영향을 줄 수 있죠. 근데 이건 역시 단독으로 시장을 무너뜨릴 정도의 재료라고 보기는 어렵다. 그래서 저는 이번 하락을 조금 다른 부분이 더 중요했다고 생각을 하는데 바로 쏠림 현상이에요. 뭐 이거는 저뿐만 아니 죄송합니다. 저뿐만 아니라 많은 분들이 그렇게 생각을 하실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최근 시장이 어떻게 올라왔습니까? 이거 거의 이렇게 올라올 수 있다는 거는요. 솔직히 제가 이제 이 정치적인 이야기를 또 관심도 없고 또 좋아하지도 않기 때문에 그 부분은 좀 뒤로 하더라도 사실상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가 시장을 끌고 왔다고 해도 과장이 아닙니다. 그죠? 이거는 그래서 반도체주를 가지고 있는 자와 반도체주를 가지고 있지 않은 자 그런 이야기도 나오고 이제 포모 부분도 굉장히 많이 나왔죠. 그리고 코스닥 지금 진짜 코스닥 얘기는 하면 뭐합니까? 진짜 답답하죠, 코스닥은. 그래서 사실상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가 시장을 끌고 왔다고 해도 과장이 아닙니다. 외국인 자금도 반도체 중심으로 강하게 들어왔죠. 좋을 때는 굉장히 좋아 보여요. 시장도 강해 보입니다. 근데 반대로 생각을 해보세요. 올라갈 때 특정 종목 몇 개가 끌고 올라갔다면 내려올 때도 그 종목들이 끌고 내려올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쏠림의 무서움이에요. 근데 좀 억울하죠. 올라갈 때는 지네끼리 올라가더만, 지네 둘이 끌고 지수를 올렸는데, 왜 내려올 때는 지수도 지네가 끌고 내려오고, 다른 종목도 가지고 같이 끌고 내려오냐 이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지금 이게 정상적인 시장이냐. 그래서 이럴 때일수록 비중 조절을 좀 많이 하셔야 됩니다. 욕심내지 마세요. 그냥 밥값. 물론 각자의 그릇이 있겠지만 내 그릇이 100이다. 제 그릇은 제가 보는 눈에 비해서 그릇이 작습니다. 말씀드리죠. 그리고 저는 그릇이 작다는 게 만족을 해요. 뭐 점심값 아니면 뭐 어느 정도 조금의 수익 그거에도 만족을 하는 사람입니다. 근데 만족을 하지 못 내가 1억을 벌어도 만족을 못 하잖아요. 그러면 답이 없습니다. 결국은 계좌에 마이너스가 찍히게 돼요. 여하튼 시장이 건강하게 여러 업종이 같이 올라온 게 아니라 특정 종목에 힘이 집중돼 있었다. 그래서 조정이 나올 때 충격도 훨씬 커질 수밖에 없죠. 그리고 마지막 하나. 많은 분들이 잘 안 보는 부분이 있어요. 저는 이게 가장 크다고 봅니다. 차익 실현. 생각을 해보세요. 그동안 시장이 정말 많이 이렇게 올라왔어요. 그러면 수익 난 사람이 있을 거 아니에요. 당연히 있습니다. 시장이 흔들리는 순간 어떤 생각을 해요? 야, 일단 챙기자. 수익 난 거 지키자. 이런 매도가 나오기 시작하죠. 투매 물량 나옵니다. 그런데 이런 매도는 또 다른 매도를 불러요. 매도를 부르고 또 매도를 부릅니다. 또 매도를 부릅니다. 그리고 나서 맨 마지막 이제 투매가 나오게 되죠. 그래서 하락이 생각보다 크게 확대되는 경우가 많죠. 그리고 그 전에는 기간이나 연기금이나 뭐 이렇게 매수세가 같이 들어와 줬어요. 근데 오늘은 거의 매수세가 들어오지 않고 투매 물량만 거의 나왔죠. 근데 여기에 또 외국인 매도까지 겹치면 이야기가 달라지죠. 주식시장은 결국 수급인데 아무리 좋은 종목이라도요 한꺼번에 팔기 시작하면 버티기가 어렵습니다. 그리고 이 매도 물량을 이 매수 물량으로 받는 것도 한계가 있는 거예요. 외국인 매도가 강하게 나오고 차익 실현 매도가 나오고 투자 심리가 흔들리기 시작하면 시장은 생각보다 훨씬 크게 흔들리고 움직입니다. 이게 그래서 그 다음날 진짜 또 그 다음날 다 살려줬어요. 여기 보시면 이게 지금 일자 패턴을 넘어서 이거 다 살려줬습니다. 근데 언젠가 제가 이거 말씀드렸죠. 몇 번
여기 닿는 날이 옵니다. 그게 뭐 내일일지 아니면 언제일지 모르지만 우리 같이 시장에 몸을 맡기고 있는 사람들은 내가 이렇게 선택할 수 없는 사람들은 하나밖에 없어요. 비중 조절 그리고 현금 보유 잘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 하락을 한 가지 이유로 설명하고 싶지는 않는데 미국 기술주 하락 그게 시작이었을 수 있죠. 금리 우려도 있을 수 있습니다. 가세 논란도 투자 심리에 영향을 줬을 수 있습니다. 근데 거기에 반도체 쏠림, 차익 실현, 외국인 매도까지 여러 가지가 한꺼번에 겹치면서 충격이 커졌다고 보는 게 더 자연스럽다고 생각을 하고 마지막엔 결국은 차익 실현이다. 아니 이만큼 올라갔는데 차익 실현 안 하는 것도 웃기죠.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진짜 봐야 하는 건 사실 과거가 아니죠. 이제 앞으로입니다. 많은 분들이 지금 궁금한 건 어디까지 떨어질까? 이거 하나밖에 없습니다. 물리신 분들, 또 물 타실 분들, 아니면 새로 진입하실 분들. 이유는 다르겠지만요. 생각하는 건 똑같습니다. 어디까지 떨어질까? 근데 저는 오히려 다른 걸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이런 장에서도 버티는 종목이 있는지, 수급이 남아있는 업종이 있는지, 조정을 받아도 무너지지 않는 종목이 있는지, 그걸 더 중요하게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시장은 항상 다음, 넥스트, 주도주를 준비합니다. 주도주가 나오고 나서 하면 늦어요. 우리는 조금 더, 100% 예측할 수는 없지만, 생각을 해두고 있어야 된다. 주식은 늘 그렇습니다. 상승장에서는 영원히 오를 것 같고, 하락장에서는 영원히 끝없이 떨어질 것 같죠. 근데, 실제 시장은 늘 그 중간 어딘가에 있습니다. 제가 오래되진 않았지만, 이 주식시장을 보면서, 저는 이제 공부하고,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저는 데이터로 이야기하는 걸 굉장히 좋아합니다. 아니, 느낌도 중요하죠. 그리고 트레이더의 이제 전 트레이더는 아니지만 트레이더 분들한테 전문적인 트레이더 분들한테 느낌도 경험치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우리 같이 흔히 말하는 주식 시장에 몸을 맡기고 그 파도에 몸을 싣고 있는 사람들은 그 파도 하나 바람 하나를 좀 예측하는 거 좀 생각하는 부분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런 장일수록 더 조급하면 안 된다. 늘 말씀드리지만 결국은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비중 조절, 그리고 안 오면 안 산다. 안 사는 것도 매매다. 좋은 종목보다 좋은 가격이 중요합니다. 얘는 지금 코스피가 죄송합니다. 좋은 종목보다 좋은 가격이 중요하다는 거 절대 잊지 마세요. 그리고 수익보다 먼저 손실을 계산을 해야 합니다. 결국 시장이 흔들릴수록 살아남는 사람은 방향을 가장 잘 맞히는 사람이 아니에요. 리스크를 가장 잘 관리하는 사람이라는 점을 제 구독자분들은, 제 시청자분들은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영상을 남기는 것도 제가 엄청 뛰어난 건 아니지만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제가 엄청 욕심이 많은 사람이 아닙니다. 또 하지만 그릇이 큰 편은 아닙니다. 그런데 승률이 좋아요. 그리고 시장을 바라보는 눈도 꽤 괜찮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제 구독자분들이나 죄송합니다. 시청자분들은 자 이것저것 잘 생각하셔서 계좌 지키셨으면 좋겠습니다. 편안한 저녁 되시고 오늘 마음고생 하신 분들 꽤 계셨을 건데 잘 견디시고 잘 수익 실현 꼭 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